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세카의 홀스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루이스 작가는 텍사스에서 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텍사스의 여름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거의 한 35도? 습시 한 35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마당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홀스라는 영감을 좀 얻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텍사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텍사스 사막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구덩이를 파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작가가 직접 겪은 텍사스의 그 뜨거운 여름 한여름 자신이 마당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스탠리가 나옵니다. 스탠리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 엄마, 아빠, 스탠리 이렇게 3세대가 같이 살아가는데요. 스탠리의 아빠는 이제 신발에서 나는 그 냄새, 발 냄새를 제거하는 없애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합니다. 하지만 발냄새 나는 그 신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집 안에는 그 스탠리 그 집 안에는 냄새 나는 운동화가 겹겹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한테도 항의가 들어오고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항의도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이제 돌봐주고 애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렇게 잘 살아가는 가족이었고요. 또 하나 특별하게 또 기억하는 것은 그 스탠리의 그 윗대 할아버지 조상으로부터의 어떤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대로 그 후손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그 남 탓을 하는데요. 누구 탓을 하냐 하면 그 선대의 그 조상 탓을 합니다. 그 저주를 받은 그 선대의 조상 탓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 탓이 아니죠. 그 자신의 그 손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은 아닙니다. 그 손조 탓을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셨으니 뭐 이럴 때 약간 좀 탓을 합니다. 하지만 남 탓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탠리의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각자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 그럴 때 한 번씩 자기 선조 탓을 하면서 그리고 그 선조 탓을 할 때 하는 꼭 무슨 그 욕설이 있습니다. 그 욕설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런 스탠리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제로니의 가족이 있습니다. 제로니 가족은 엄마와 제로니 이렇게 단 둘이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조금 보고 할게요. 제로니는 엄마와 둘이서만 살아가는데요. 제로니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이, 집이라는 공간이 없이 밖에서 생활을 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주 갓난 아기일 때부터 제로니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놀이터에서 엄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엄마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공원의 한 계단 여기에서 앉아서 엄마를 늘상 기다리고는 했고요. 나이가 조금 더 많아질수록 엄마가 그 기다리는 그 밖의 공간을 점점 넓혀줍니다. 요 블록에서 요 공원 내에서만 있어라, 아니면 요 몇 블럭 안에서만 있으라, 이렇게 그 기다리는 영역을 조금 넓혀주면서 하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서 보호소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아마 제로니의 엄마가 물건을 훔치다가 감옥에 갔을 수도 있고요. 또 모르죠. 다쳐서 한동안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정인지는 이 스토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제로니는 공간 없이, 집이라는 공간 없이 홀로 바깥에서만, 거리에서만 살아가는 아이인데요. 이 둘은 우연히 소년원과 같은 어떤 유사한 어떤 그런 캠프에서 만나게 됩니다. 스탠리가 길을 갔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웬 운동화에 머리를 맞고는 스탠리 아빠가 이제 그 운동화 냄새를 없애는 개발을 하기 때문에 스탠리는 이거는 진짜 운명이다. 이 운동화를 아빠한테 빨리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그 아빠한테 이거를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아빠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거는 운명이다 하면서 집으로 갖고 갔다가 스탠리가 그 도둑으로 이제 운동화를 훔친 혐의로 해서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스탠리 가족이 부유한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판사가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훔친 물건이 아니라고 해도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돈을 써서 변호사를 구할 형편은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판사의 개인 판단으로 그러면은 너가 운동화를 훔친 벌로 감옥에 갈래? 아니면은 캠프에 갈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말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청소년 캠프, 이런 캠프를 생각하고 그나마 한 번도 못 가본 캠프지만 이 기회에 캠프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캠프에 가게 됩니다. 말이 캠프지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이 가는 그런 캠프가 아닌 거죠. 가서 봤더니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뭐 거기 가면 이제 수영도 할 수 있고 뭐 놀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 물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이제 어떤 소년원 같은 어떤 캠프에서 여러 아이들이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여러 또래의 아이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A, B, C, D 이렇게 그룹을 지어 있는데 제로니와 이제 스탠리는 D 그룹에 이제 속하게 되죠. 그 안에도 이제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이미 와 있었던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벌써 그 D 그룹 안에서는 벌써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가장 서열이 높은 아이부터 해서 쭉 스탠리는 거기에서는 이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별명을 부르는데 스탠리는 거기에서 케이브맨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제로니는 거기서 제로가 됩니다. 빵 0이 되는데 너는 글씨도 모르고 너는 머리가 비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맘이라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게 지로라고 얘기를 이런 별명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D 그룹 안에서도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제로니가 받는 이제 옷이라든지 이제 그 보호소 안에서 받는 뭐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벌칙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처벌이 뭐냐 하면 그 사막에 나가서 그 구덩이를 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 구덩이가 이제 5피트 깊이 뭐 5피트 뭐 너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5피트라고 하면 152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뭐 한 키가 한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키만한 깊이와 넓이의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 한 구덩이를 파야지만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삽 한 자루를 주면서 그거를 이제 파야 되는데 152cm 깊이와 넓이의 구덩이를 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 환경이 사막 한가운데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도구는 삽 한 자루 있고 스탠리는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래서 첫날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으면은 숙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음식도 안 줄 거고 물도 안 주기 때문에 거의 생존의 문제로 확 느껴집니다. 이 보호소로 오면서 넉넉지 않은 과정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매일 밥이 나오고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가는 그 환경에서 이렇게 이렇게 험한 사막에서 그 사반자루를 들고 자기의 할당량을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 아무런 요령도 없고 한 스탠리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될 때까지 온 손이 다 부르트고 피가 나고 합니다. 하지만 스탠리는 잘 견뎌냈고요. 또래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견뎌냈고요. 그리고 제로니는 그 D그룹 안에서는 가장 키가 작습니다. 그 거리에서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잘 못 먹고 잘 못 배워서 아직 글씨도 읽고 쓰지도 못하고
못 먹어서 키도 작고 왜소하지만 놀랍게도 구덩이는 제일 잘 팠습니다. 제일 잘 파고 빨리 팠습니다. 그래서 그 D 그룹 안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공격적이지가 않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친구가 이제 제로니와 이제 스탠리인데요. 어느 날 스탠리의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제로니가 보게 됩니다. 스탠리가 이제 엄마가 한 농담으로 막 웃기도 하고 한 그런 스탠리의 모습을 제로니가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이 편지를 계속 엿보니까 스탠리가 남의 편지를 보니까 약간 의아했죠. 하지만 제로니는 나는 글씨를 못 읽으니까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 웃으느냐고, 편지를 보고 왜 웃으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스탠리가 엄마가 이런 농담을 해서 내가 웃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로니가 나한테 글씨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보호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탠리가 굉장히 힘이 들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이제 에너지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고 어떤 계기가 있고 제로니가 스탠리가 아주 그 D그룹 안에서 막 싸움질을 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때 제로니가 약한 줄만 알았더니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으로 스탠리를 도와주고 난 뒤부터 스탠리가 내가 그러면 너한테 글씨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제로니도 글씨를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스탠리의 구덩이를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파주겠다 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좋은 딜을 합니다. 제로니에는 구덩이를 빨리 팔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스탠리는 글을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니까 둘이가 서로의 어떤 필요가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그 D그룹 안에서의 또 공동체에서는 이 둘을 못마땅해 합니다. 본인의 그 그룹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룰에서 개인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고 싫어하는 거죠. 다른 멤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도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여기 이야기에서는 이 호수 옛날에 이 물이 마르기 전에 이 레이크 호수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큰 호수의 과거 스토리로 들어가면 샘이라는 흑인과 바로 키싱 케이트 바로라는 그 학교의 선생님, 여선생님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소는 그 장소가 맞습니다.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가 됐지만 몇십 년 전에는 물이 가득한 호수가 있었고, 거기에는 샘이라는 흑인 양파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샘이라는 흑인이 있었고, 케이트 바로라는 학교 선생님 사이에 어떤 서사도 있습니다. 샘은 그 양파를 갖고 양파 주스라든지 뭐 양파를 뭐 바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본인이 만들어서 그 마을에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나귀 예, 이렇게 실어서 물건을 싣고 와서 파는. 근데 이 샘이 이름이 샘이에요. S-A-M, 샘. 이 샘이 말발이 너무 좋아서 이 양파를 너무 잘 파는 거예요. 이 물건을 팔려면 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한테 잘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쌤이 그런 말발이 좋아서 물건을 너무 잘 팝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효능도 너무 좋고 해서 그래서 이 양파 주스를 마시면 양파 이 즙을 머리에 바르면은 이 대머리도 머리가 막 아주 수북하게 난다는 둥, 아픈 배도 낫게 하고 몸에도 건강, 혈관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양파 제품들을 엄청나게 잘 팝니다. 그리고 효능도 좋고요. 그리고 케이트는 학교의 선생님이지만 그 당시 1910년 요 당시에는 미국에서 그 반혼혈법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는 반혼혈법이 있어서 흑인과 백인이 관계를 맺으면 불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게 흑인과 백인이 결혼할 수 있게 된 게 합헌이 된 게 1967년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샘과 그 케이트가 서로 어떤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이 싹 터서 둘이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 사실이 이제 동네에 알려지게 되더라. 또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엄청 이 둘의 자유를 또 억압을 하는 거죠. 그 공동체의 룰을 따르지 않은 개인의 자유는 억압을 한다거나 아주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이 샘을 총으로 쏴 죽이죠. 그 이후에 케이트는 우는 게 아니라 총을 들죠. 총을 들고 범법자가 됩니다.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을 틀고 그 개인의 가방을 뺏고 하는 이런 범법자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 그 스탠리의 조상의 저주는 어떻게 풀리느냐 하면 그들의 조상의 운명에 따라서 그 후대에 그 운명이 개인이 어떤 숙명처럼 만나서 그 스탠리가 그 제로를 그 썸즈업이라는 그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감으로써 그 저주는 풀리면서 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운이 바뀌어서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운명, 숙명, 그리고 어떤 우정,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보면 이런 시가 나옵니다. 만약에 if only the woodpecker sighs. The bark on the tree was just a little bit softer, while the wolf waits below, hungry and lonely. He cries to the moon, if only, if only. If only the moon speaks no reply, reflecting the sun and all that's gone by. Be strong, my weary wolf,
turn around boldly. Fly high, my baby bird, my angel, my only. 이런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따구리가 이제 나무 위에 앉아서 그 나무에 표피죠? 표피에 대고 이렇게 막 쫓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a little bit softer, 좀 더 부드러웠으면 하고 막 딱따구리가 한숨을 쉽니다. 힘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게 녹록잖아요. 삶이 좀 더 부드러우면 좋겠는데 생존하는 게 너무 팍팍한 세상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친, 배고프고 외로운 늑대가 나옵니다. 배고프고 외로운 늑대가 달을 쳐다보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달은 아무런 대답이 없죠. 그래서 태양까지 지나간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힘내라 지친 나의 늑대야 당당히 돌아서라 높이 날아라 나의 아기새야 나의 천사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인 스탠리와 제로니가 겪는 그 소년원과 유사한 캠프라는 환경에서 진짜 생존이 달려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이런 thumbsup이라는 이런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감으로써 그 윗대 선조들의 저주를 드디어 풀고 운이 확 바뀌어서 좋은 운으로 돌아서는 그런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이스 세카의 홀스를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